안녕하세요. 부안소방서 최용우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건물 관계자 또는 소방대가 화재를 발견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초기 진압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앞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옥내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건물 후 가장 큰 거실이나 피난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외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발신기, 위치 표시 등, 펌프 기동 표시 등 소화전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표시 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꺼져 있다면 전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 기동 표시 등은 평상시 꺼져 있다가 사용 시에는 펌프가 작동되기 때문에 점등됩니다. 소화전 사용 요령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 2분 이상과 방수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를 꼬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밸브를 열어 물을 튼 다음 호스 끝에 연결된 방수 노즐을 회전시켜 방수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방수할 때 방수거리가 15m 이상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거리가 짧다든지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관이 막히거나 수압 펌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업체에 문의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옥내 소화전이 소방서 직원들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 시에는 건물 관계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조작법 또한 방금 보신 것처럼 간단합니다. 평소 옥내 소화전의 관리를 잘하고 조작법을 익혀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소화설비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기는 옥내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초기 진압 설비입니다. 일단 소화기 사용법에 앞서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합니다.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이지만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을 경우에는 압을 충전하시거나 소화기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이나 회사에 있는 소화기 중에 압력 게이지가 없는 소화기가 있다면 가압식 소화기에 해당되며 노후되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로 연락 주시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부분으로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손잡이를 세게 움켜잡을 경우 안전핀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를 땅에 내려놓고 안전핀을 뽑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화기 노즐을 불이 난 곳에 대고 소화기 손잡이를 누릅니다. 소화기 사용 시간은 보통 15초에서 20초 정도 되기 때문에 화재가 중기 또는 최선기에 이르렀을 때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우므로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 키보다 화재가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보통 분말이나 가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바람을 맞으며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스들듯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번지지 않고 충분히 진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안소방서 최용우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지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환자의 뇌손상은 심각해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후 5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면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있는지 살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도와주세요. 거기 키 큰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 위치대로 오도록 힘을 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30회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제 가슴 압박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숨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시고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 뼈에 대고 턱을 들여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팔이나 손으로 목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요.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하는데요. 심폐소생술만으로 부족했던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스스로 분석하고 치료해서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켠 다음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릅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에는 붙여야 할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자동 제세동기가 분석을 시작하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접촉 금지. 제세동 실시하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실시되고 경우 나면 CPR 시작하세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 또는 이웃일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